제가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영상을 올립니다. 저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저렇게 유튜브에 집중하면 다른 일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 사업하고 학원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쪽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유튜브는 저는 솔직히 부가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냥 제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 화법으로 전달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와가지고 채널도 제가 다 들어가 보거든요. 여기서 최근에도 막 이상한 댓글 달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잘못되거나 너네들이 생각하는 망상적인 정보를 경험 없이 함부로 여기다 막 인신공격 해놓고 일반적으로 멀쩡하게 댓글 잘 남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딱 봐도 본인이 그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막 댓글 열심히 쓴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인지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한 선동들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다. 저한테 막 유튜브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저 전혀 집중 안 해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수년 전부터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영상 편집을 저희 회사에서도 좀 진행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그 연습용으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해왔던 거고, 영상 편집하는데 한 편당 보통 1시간 반 하루? 그 정도 투여하는데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러 내려가서 30분씩 있다고 그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투여해도 저한테 충분히 시간이 납니다. 그런 걸로 막 악플 쓰시는 분들은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본인 앞날이나 좀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원래 주제로 좀 가볼게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과학이라는 과목 학원에 대해서도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제 영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한번 영상 너무 좋은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릴까요?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영상을 매일 올렸으면 영상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댓글로 다시는 질문들의 대부분은 보통은 약간 도돌이표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물어봤던 걸 똑같이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복 내용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또 뭐 신선하게 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마치 처음 대답하듯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등과학이 너무 쉬워졌어요. 15년 전에 갑자기 쉬워지면서, 근데 저는 애들이 되게 이렇게 다 같이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쉬워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 같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이제 과학을 관심 없어 하는 애들도 생기고, 꿈은 뭐 이과 쪽인데 과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애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서 과학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애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시험 패턴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공교육에서 과학 선생님을 뽑을 때 물리학이나 화학을 그렇게 잘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는 숫자보다는 공학이나 의학 쪽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과 스타일의 이과 선생님도 되게 많고, 2025년도 중2 애들 같은 경우는 2단원이 전기 파트예요. 그러니까 1부만 하거나 아니면 2학기 때로 밀어버립니다. 비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쪽을 잘 모르니까 이게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말은 또 그렇게 해요. 너네들 잘 이해 못해서 그렇다. 본인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과 과정이라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맞춰놓은 이유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중1 학부모님들한테 약간의 경고를 드리는 게,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니까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더라도 2학기 때는 시험을 보는데, 중1-2가 1학년 2학기 과학 내용이 2025년 현재 중2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 중1-2의 과학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힘이 나옵니다. 역학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아비규환이 되거나 아니면 시험을 안 보거나 뭐 이런 게 벌어지겠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만 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어머니들이 과학학원까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출 패턴 파악이나 간단하게 문제 보고 몇 번 파악해보는 게 그냥 오투만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요. 그러면 하나 두 개 틀리는 정도로 나오니까 엄마들은 아 얘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하고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면 한 번 수업을 배우고 한 번 써오게끔 해요. 용어를 완벽하게 인지할 때까지 시도를 많이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에 보면 고체, 액체, 기체에서 상태 변화할 때 융해, 액화, 응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상태 변화의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되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도 헷갈릴 수 있는 게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뭐라 부르죠? 여기 지금 액화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게 액화예요. 융해입니다. 그때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흡수해야 돼요. 이거를 솔직히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마치 구구단처럼. 안 그러면 연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펼쳐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안 돼서 우리가 암기라는 작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암기를 할 건데 눈으로 보고 외워져라 막 이러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까? 써보고 말해보고 다시 반복하고 해야지 우리가 시냅스가 강화되거든요. 이 시냅스가 뇌에서 이 기억을 잡고 있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고1까지도 다 써보고 반복하고 테스트 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이걸 갖고 고2 때의 과탐을 좀 더 스피드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여지죠.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그냥 한 달 전에 3주 전에 문제집 대충 풀어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풀어도 90점 나오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한도는 고1 때 끝나버릴 겁니다. 중학교 1, 2, 3학년 때 100점 맞았던 애가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가면 20점에서 30점이 하락을 합니다. 그 하락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행을 하는데 중학교 과학의 난이도가 1 그리고 중학교 수학의 난이도가 3 정도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난이도는 3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탐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가면 17까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 절대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영상 만들 때 술 담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짬짬이 내서 야 너네들 밥 처먹을 시간 좀 아껴서 1시간씩 무슨 밥을 처먹냐. 일반 식당에서도 1시간씩 못 앉아있게 한다. 너네 인생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물리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화학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또 암기도 제대로 해보고 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 습관이 잘 돼 있어야 고등학교 때 저희가 시키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임박해서 하는 습관도 안 생기고요. 고1 통합과학은 한 달 전에 한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한 데 집착하잖아요. 고1, 2 모의고사는 딱히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건 원래 전범위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직 너네들 1학년 거 내용을 다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보고 오면 지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말아먹고 내신 다 망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너가 원치 않는 대학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딴 대학 왜 가? 근데 성적 보니까 못 가. 이게 더 쪽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지금부터 쌓아 올려야 되는데 어머님들 많이 착각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20점 30점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탐이 또 3과목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한 학기 안에 다 본단 말이에요. 이제 개정돼서 50점 받아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여기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통합과학에는 80점 받았던 애가 55점, 62점 막 이렇게 받아오면 애들도 애들대로 막 넋이 나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등급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밀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 80점 맞았던 애가 통합과학에서 50점 맞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이것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못 먹어도 이과 그러면서 와요. 준비는 안 하고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와요. 과정이 없는 거야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이 막 30점, 40점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반평균이요. 한 자리 숫자가 막 한 반에 3, 4명씩 나와요. 반평균이 막 32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제가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줄게요. 중3 학생인데 현행과학은 시험 때만 준비하며 수행 포함해서 만점 각각에 받는 상태고요. 자사고나 과학중점학교 이과지망인데 학원 상담관이 요즘 통합과학 중요하다며 통과를 들으라고 강조하네요. 그래서 통과 집에서 혼자 읽고 풀어보니 완자 정도는 수월하게 풀더라고요. 틀린 건 해설로 이해가는. 통과를 계속 더 심화까지 해야 할지 물리화학을 선행해도 될지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려요. 주변 과학학원이 과고반이라 못 들어가거나 고2랑 같이 수업을 듣게 한다는데 반이 없어서 통과 추천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찌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학교 과학 강사는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보통은 그냥 대학생이나 그냥 간단하게 과학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냥 읽어주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과탐 강사들은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중에서 저처럼 이제 실제 저도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할 줄 알지만 화학 강사님,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강사님 이분들을 제가 이제 뽑아서 지금 10년 넘게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제 수학이 메인이거나 국어가 메인이거나 막 이러면서 과학을 서브로 해서 보따리 장사를 해요. 여기 와서 강의하고 저기 와서 강의하고 비율제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학원비 2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은 학원 거, 10만 원은 강사 거. 이렇게 되니까 한 명 남거나 두 명 남으면 강사가 나 여기 수업 못하겠다고 째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강의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 학원들은 이렇게 좀 외주를 맡기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나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이제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까지는 많이 비벼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 강사님들이 입지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애들이 요즘에 인강 보고 혼자 한다고 깝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보시고 나서 알았죠. 지구과학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더니 3등급 떠버리면 아유 등신들 그냥.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 이제 강제적으로 시키는 숙제나 과제물이 있으니까 이 꾸준함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원을 좀 다녀 얘들아. 야 쉬운 과목에서 1등은 못 나오면은 그거만큼 빠가사리가 어딨니. 잘 생각을 해보자. 과학학원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는 데다가 고등 강사 같은 경우도 면접을 봐도 그냥 잘 푸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집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못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맹점이 뭐냐면 과고 영재고에서 떨어진 애들이 자사고나 과학중점학교에 갑니다. 일반고도 다 가요. 과학중점학교는 지원금을 받은 일반고입니다. 근데 과학중점반에 들어가는 애들은 과학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한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통합과학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통합과학을 하겠다는 강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이제 곧. 그러니까 지금 입지를 안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자기가 전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굉장히 또렷하게 연습을 항상 하고 있고 지금처럼 한 달씩만 공부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과탐 물리원 화학원을 좀 안정적으로 선행을 해놓은 상태가 통합과학을 중간에 껴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통합과학 심화라는 건 결국에는 물리원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하는 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통합과학의 또 다른 심화는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의 내용을 굉장히 또렷하게 암기하고 반복해 놓는 게 용어적 안정성을 갖고 온다는 거죠. 과학학원에서 그런 말을 백날 해봤자 어머니들 다 안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저희 아들 뭐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과학학원 입장에서 과학학원만은 아닐 거예요. 뭐 과학, 수학 같이 하는 학원, 수학과학학원 뭐 이런 걸 건데 이제 통과 쪽으로 자꾸 밀어 땡깁니다. 이제 우리 애가 과고 영재고 갈 건 아닌데 근데 과고 영재고에서 떨어진 애들도 간다니까요. 일반고를. 그러니까 선행을 과고 영재고처럼 해야지 일반고에서도 1, 2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야 그게. 1, 2등급 안에 있는 10%의 애들은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10%는 폭이 넓지 않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과에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애들이 전체 인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10%가 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과고 영재고처럼 준비를 시켜야 1등급이 나온다 이과에서는. 통과 심화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내용, 화학 내용까지 끌어당겨서 다 가르쳐 줍니다. 과고반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다. 왜 그랬을 거냐면 과고반은 내신 대비를 안 해줘요. 어머니들이 자꾸 내신 대비도 하면서 선행도 하면서 이런 걸 원하는데 요즘에는 내신 대비도 한 달씩밖에 안 하려는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한 달씩만 내신 대비하는 선생님 어디서 끌고 와요. 과거 영재고 준비하던 선생님들 한 달씩 특강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엄마들이 계속 그렇게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통과 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 성적이 안 나오죠. 한 달 띨렁 노력해서 어떻게 통합과학이 나옵니까? 그 수능 과목인데. 고2 때 과탐 과목도 그렇게 해서 될 줄 아는 거예요. 과고반에 들어갔을 땐 또 뭐가 문제냐면 못 따라오면 그냥 애 탓이에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은요 습관이 90%예요. 고2 학생 내신 수업 따라가는 게 이게 맞을까요? 그러는데 그 반을 개설할 수 없는 이유는 강사가 선행반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 수준이 안 되는데 그 애들을 수업을 듣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중학교 때 과학 100점 나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과학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리화학을 들어오면 10명 중에 3명은 와가지고 발작 버튼이 눌려서 엄마 나 하나도 이해 안 가. 나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나중에 나 준비할게. 지금은 내가 중학교 과학을 더 열심히 할게. 이러고 나서 나중에 왔는데도 똑같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행반으로 열려있는 학원을 찾아서 좀 가볍게 여러 번 듣게끔 하는 게 맞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많아요. 과학 강사 수급 그리고 과학 강사 레벨 또 과학 강사의 검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현행 학원가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강사들 중에는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들이 지방이나 좀 지역을 좀 외진데 또는 인구가 적은 데에 가 있으면 강사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수요가 적은 학년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얼추 그냥 한 30-40% 얘한테 만다고 싶은 것들을 자꾸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애들한테 고의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학원을 찾아도 이 포맷에 맞춰서 찾으시는 게 유리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학원을 다 섭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도 일개 지역학원 원장이니까요.